안녕하십니까. 여의도 24시입니다.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도 윤석열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빼자고 하는 이재명 당의 주장의 황당함, 문제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당연히 논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어저께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오늘 아침에 보셨겠지만 제가 어제 찍은 영상에서 지적했다시피 이거는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 대한민국 국민이 대선이라는 선거를 통해서 선출한 대통령의 진퇴를 갖다가 결정하는 게 바로 이 윤석열 탄핵 심판입니다. 이 탄핵 심판 과정에서 국회가 의결한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그 탄핵 소추 사이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빼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이런 주장들을 지금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그게 아니라 내란 행위들은 다 들어가 있는데 굳이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왜냐? 다른 탄핵 사유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굳이 그거까지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다. 이런 식으로 늘어놓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다 엉터리라는 게 뭔 말이냐면 여러분들 정말 할 얘기가 많긴 합니다만 그냥 딱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일단 이 탄핵소추 의결서 이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헌법재판소는 2004년도 노무현 탄핵 당시에 탄핵 심판 결정문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그 결정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사법기관으로서 원칙적으로 탄핵소추 기관인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에 기재된 소추 사유에 의하여 구속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속을 받는다, 속박된다. 그러니까 묶여있다, 지배당한다 라는 뜻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회의 그 탄핵소추 의결서상 탄핵소추 사유에 의해서 그게 일종의 이제 탄핵심판 청구가 되는 것이고 그 청구를 접수한 다음부터 탄핵심판이 개시되고 그게 이제 심리를 거치고 그 다음에 종국을 한 다음에 결국에는 인용 또는 기각 결정을 내리고 그 인용 결과에 따라서 파면 또는 기각 결정에 따라서 다시 대통령직 복귀 이런 것들이 결정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탄핵 소추 사유를 헌재가 고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국회도 이거를 고치기 위해서는 의결이라고 분명히 이 표현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의결이란 게 뭡니까? 논의하여 결정함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논의하여 결정했던 그 탄핵 소추 의결서에 들어가 있었던 탄핵 소추 사유를 내란죄라는 그걸 갖다가 빼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다시 재의결을 해서 또 다른 탄핵소추안을 가결을 해서 그 탄핵소추 의결서를 헌재로 보내야 그에 따른 탄핵심판이 진행되는 것이다 라고 보는 게 타당하지 않겠습니까? 그겁니다. 여러분들 여기에는 어떤 법리적인 무슨 오류가 없고 어떤 억지 주장도 아닙니다. 헌법재판소의 노무현 탄핵심판 결정문 그리고 국회법, 헌법재판소법 이런 거에 법률 조항을 보면 그렇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정말 길게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사실은 이게 지금 두 번째 찍는 영상입니다. 앞에서 찍은 영상에서 너무 제가 서론을 길게 얘기해서 지금 이번 영상에서는 정말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그 탄핵소추 의결서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의논하여 결정한다. 근데 국회법 제133조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본회의의 탄핵소추 의결은 소추 대상자의 성명, 직위 및 탄핵소추의 사유를 표시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이게 바로 탄핵소추 의결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탄핵소추 사유에서 형법상 분명히 내란죄가 있었습니다. 그 탄핵소추 의결서를 보면 내란이라는 표현만 67회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또 우두머리라는 표현만 7회가 등장합니다. 그 탄핵소추 의결서 중에서 무슨 맨 밑에 뒤에 그 증거 목록,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 담화문 이런 것들 다 걷어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그런 걸 다 걷어낼 경우에는 결국에는 이 탄핵소추안의 핵심 그리고 가장 제가 그냥 체감상으로 느끼기엔 거의 그 탄핵소추 의결서의 60% 내지 70%가 윤석열의 내란죄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였습니다. 근데 이걸 다루지 않는다고? 그 탄핵소추 의결서를 통해서 그게 청구를 해서 그게 접수가 돼서 탄핵 심판이 개시가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겠다고? 여러분들 이게 말이 되냐 그 말입니다. 말이 안 된다. 말이 안 된다고 할 경우에는 다시 국회에서 재의결을 해야 된다. 국회에 의결 과정을 다시 거쳐야 된다. 왜냐하면 탄핵소추 사유에 변동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헌재는 국회 탄핵소추 의결서에 기재된 소추 사유에 구속된다고 했고 이번 윤석열 탄핵소추안에는 내란죄 또는 내란 우두머리 이런 것들 형법 제87조 위반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무수히 많이
적시돼 있었기 때문에 분명합니다. 그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재가 이 해당 소추 사유와 관련해서 형법상 내란죄 성립 여부에 대해서 조사하고 판단하지 않으려면, 즉 그러니까 거기에 이 탄핵소추 사유에 구속되지 않으려면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에서 그러한 내용이 빠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 국회 탄핵소추 의결서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윤석열의 내란죄에 대한 그런 것들이 빠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빠지려면 어떻게 됩니까? 국회가 다시 재의결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 국회 탄핵소추 사유에는 분명히 있었는데요. 헌재가 그걸 갖다가 여러분들 자기들 재량으로 뺄 수가 있냐 그 말입니다. 구속된 입장에서 어떻게 뺍니까? 그러면 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회 측의 대리인이라고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국회 탄핵심판위원단, 소추위원단이라고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지금 그 정청래가 거기에 단장인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 사람들이 지네들 마음대로 그걸 뺄 수가 있냐 그 말입니다. 아닙니다. 이거는 일반 형사소송과는 다릅니다. 일반 형사소송은 뭐 검사가 필요로 할 때 또는 뭐 판사가 이거에 좀 문제가 있다고 할 때 공소사실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판사의 허락을 받아서. 근데 이거는 일반 형사소송이 아닙니다. 그럴 경우에는 검사 같은 경우에는 검사는 누구의 지휘를 받습니까?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고 그 다음에 검찰 전체는 또 누구의 지휘를 받습니까?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받지 않습니까? 물론 법무부 장관은 특정 사건에 대해서 일반 검사를 지휘할 수가 없지만 어쨌든 그런 어떤 지휘 체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검사가 공소사실을 변경하는 것 자체는 그 안에서 어떤 지휘 체계 안에서 일어난 거기 때문에 거기는 뭐 다른 어떤 의결을 거칠 이유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헌재의 탄핵 심판은 분명히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에 의해서 개시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탄핵소추 사유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그게 뭐 기존에 있던 거에서 하나 빼는 것이다 이런 소리를 늘어놓고 있는 자들이 있는데요. 그것도 변동입니다. 변경입니다. 또 그런 거에 대해서 또 이 단어 뜻을 잘 모르는 사람들,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들 기존에 A라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이 A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거, 이 내란죄를 다투지 않겠다, 성립 여부를 갖다가 논하지 않겠다, 주장하지 않겠다라고 한다면, 취하하겠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기존과 다른 거지 않습니까? 바꾸는 거지 않습니까? 새롭게 고치는 거지 않습니까? 변경입니다. 그리고 또 비슷한 유의어, 변동이란 건 뭐냐면 바뀌어 달라진 것이다. 여러분들 기존 탄핵소추 사유하고 지금 이거하고 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가장 핵심적인 주제였던 내란죄를 빼버린다면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국회에 재의결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라고 이렇게 보는 게 합당하다 그 말입니다. 다시 한번 이제 제가 준비한 내용을 여러분들하고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국회의 대리인들, 탄핵소추위원단이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 의결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당 사유가 빠지는데 여러분들 의결이 있었습니까? 국회 가결표가 여러분들 충족됐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새로운 소추안으로 그러면 의결이 됐냐 그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무현 탄핵 때 헌재 결정례를 참고한다면 국회 대리인이 형법상 내란죄를 소추 사유에서 취하하겠다고 한 것은 월권입니다. 월권이라는 비판을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보통 월권이 아닙니다. 대통령이라는 헌법기관의 직무를 정지하는 탄핵소추, 또 그 잘잘못을 떠나서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파면을 이끌어낼 수도 있는 탄핵심판이라는 중대한 그 판단 과정에서 국민의 대표자가 모여있는 국회, 헌법기관인 국회가 의논해서 결정하지 않은 사항을 대리인이라고 하는 자들이 헌재 심판 과정에서 나불거리고 헌재가 그걸 수용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이거 보통 월권이 아닌 셈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를 대한민국 국민 그 누가 인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재명이가 조기 대선을 얼른 치러가지고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말고, 정말 이 탄핵 심판을 객관적으로 보지 않는 사람들 말고, 정말 이 탄핵 심판을 어떤 정치적인 의도로 계속 보는 사람들 말고 이걸 갖다 누가 인정할 수 있겠냐 그 말입니다. 과연 이런 헌법재판소와 과연 이런 국회, 이런 대리인들 내세운 국회한테 이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수호할 의지가 있는가? 라는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여러분들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한테 우리 국민이 분노하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과연 윤석열은 이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갖다가 수호하려고 했던 그런 의지가 있었던 사람인가? 과연 윤석열은 그 내란 혐의가 짙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밖에 얘기할 수 없지만 과연 윤석열은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런 무모한 도발을 했는가? 과연 윤석열은
왜 자기의 지지층과 자기를 찍어준 사람들과 최종적으로는 대한민국 국민들을 배신하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신뢰를 저버리는 그런 행위를 했는가? 여기에 대해서 지금 분노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와 마찬가지로 헌법재판소가, 국회가 이 헌법과 법률에 나와 있는 이런 규정들을 갖다가 무시하면서 이런 것들을 갖다가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하면서 아무런 법적 권한이 없는 권성동이의 그런 전례를 갖다가 따라가면서 문제 없다라고 한다면 과연 그들한테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수호할 의지가 있느냐라고 물어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정말 중요한 거는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요약을 해드리면 헌재는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상 탄핵소추 사유에 구속되고, 근데 이 탄핵소추 사유에 변동이 있으려고 한다면 다시 국회가 재의결을 해야 된다. 재의결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여러분들 이거는 무효가 될 수밖에 없다. 권성동이 그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각하해야 된다고? 각하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각하를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들을 과연 어떻게 심판할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그런 생각이 든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헌법재판소법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26조 심판 청구의 방식 1항 헌법재판소의 심판 청구는 심판 절차별로 정하여진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함으로써 한다. 다만 위헌법률 심판에서는 법원에 제청서, 탄핵 심판에서는 국회 소추 의결서에 정본으로 청구서를 가름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의 소추 의결서 그걸 갖다가 접수를 하는 순간 그걸 청구서로 인식을 하고 그걸 통해서 이제 탄핵 심판을 개시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제49조 2항 소추위원은 헌법재판소의 소추 의결서에 정본을 제출하여 탄핵 심판을 청구하며 심판의 변론에서 피청구인을 신문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소추 의결서의 정본, 이게 또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과연 정본이란 건 또 법적으로 어떤 것이냐? 찾아봤습니다. 정본은 원본을 부여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원본을 복원하는 자, 예컨대 법원 사무관, 공증인 등이 외부에 대하여 원본을 소지함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으로서 당사자, 기타의 이해관계인에게 부여한다. 그러니까 국회가 탄핵소추를 가결했지 않습니까? 그럼 탄핵소추 의결서가 이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탄핵소추 의결서 원본은 국회가 갖고 있고 그거를 갖다가 헌재에다가 송부를 해줘야 되는데 그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그 문서를 보내는 거, 그게 바로 탄핵소추 의결서의 정본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헌재가 받은 거는 원본이 아니라 정본인데 여러분들 그럼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국회에 있는 탄핵소추 의결서상에서 윤석열 탄핵소추 사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형법상 내란죄 위반 그 얘기가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습니까? 근데 헌재에서는 이 원본과 다르게 그걸 갖다가 다투지 않겠다, 논의하지 않겠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법적으로 하자가 있을 수밖에 없다. 절차적 하자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는 사람들이 또 내세우는 게 뭐냐면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 절차적 하자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있었기 때문에 탄핵 사유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이 윤석열 탄핵 심판 과정에서 이런 절차적 하자 이런 것들을 갖다가 논란을 키우고 있는 헌법재판소와 국회, 여기에는 여러분들 절차적 하자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되겠습니까? 안 물어야 되겠습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의견 많이 남겨주시고 영상 시청과 채널 구독, 권유를 다른 분들에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